생쥐와 인간 존 스타인백 1937년 제1장 설리너스 강은 서울대도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지점에 이르면 산허리의 제방 가까이로 다가서며 푸른 빛을 띤 깊은 물이 되어 흐른다. 폭이 좁은 이곳에 다다를 때까지 햇빛이 내려 쬐는 황금빛 모래토 위를 반짝이며 흘러온 강물은 따뜻하다. 강 한쪽은 비탈진 황금빛 산등성이가 완만하게 뻗어 올라가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개비란 산맥과 이어져 있고 골짜기 쪽은 물길을 따라 나무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봄마다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드는 버드나무 밑 동쪽 잎사귀엔 겨울 홍수의 흔적이 남아있고 플라타너스는 얼룩얼룩한 흰색 가지를 강물 쪽으로 늘어뜨리고 있다. 나무 아래쪽 모래 언덕에 켜켜이 쌓인 바싹 마른 낙엽 위로 도마뱀 한 마리가 미끄러질 듯 스치며 달려간다. 저녁 무렵이면 덤불을 빠져나온 토끼들이 웅크려 앉는 축축한 모래톱은 간밤에 서성이던 너구리와 목장 개들의 흐트러진 발자국, 그리고 어둠을 틈타 물을 마시러 나왔던 굽 갈라진 사슴들의 발자국들로 뒤덮여 있다. 버드나무들을 지나고 플라타나스 숲 사이에 이르면 오솔길이 하나 나 있다. 수영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소년들과 해질 엮이면 강가에서 하룻밤 쉬어가기 위해 큰 길에서 내려온 지친 방랑자들의 걸음이 만들어 놓은 길이다. 거대한 플라타너스의 나지막한 가지 앞쪽에는 여러 차례 모닥불을 피우고 남은 잿더미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걸터 앉았던 나무가지는 미끈미끈하게 닳아 있었다. 무더운 그날의 저녁에는 흔들리는 나무잎 사이로 바람이 가볍게 불어왔다. 언덕을 따라 서서히 오르던 땅거미는 거의 산꼭대기에 도착해 있었고 모래톱의 토끼들은 조그만 회색 조각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도로 쪽에서 메마른 플라타너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려오자 토끼들은 소리 없이 황급히 모습을 감추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듯 날갯짓을 하던 외가리는 긴 다리를 어기적거리며 강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잠시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순간이 지나자 두 명의 남자가 오솔길에 나타나더니 이내 푸르고 깊은 물가의 공터에 도착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앞뒤로 걸어 내려온 그들 중 한 사람은 공터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의 뒤편에 그대로 서 있었다. 푸른 작업복 바지에 노쇠 단추가 달린 윗도리를 입은 두 사람은 볼품없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단단히 마른 모포를 메고 있었다. 앞쪽에 선 사람은 몸집이 작고 날렵해 보였다. 그 사내의 얼굴은 검게 걸려 있었고 끊임없이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었다. 날카롭고 야무져 보이는 외모로 작지만 강인해 보이는 두 손과 좁고든 팔, 그리고 가늘고 우뚝한 콧날 등 신체 각 부분의 윤곽이 뚜렷했다. 그의 뒤를 따라 걷던 남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덩치는 컸지만 어리숙해 보이는 얼굴에 큼지막한 두 눈은 흐릿했으며 널찍한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곰이 걷는 것처럼 발을 약간씩 끌며 둔하게 움직였고 두 팔은 느슨하게 매달려 있는 듯 했다. 공터에 이르러 앞서 걷던 사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자 뒤를 따르던 사내는 그의 등에 부딪힐 뻔했다. 앞선 사내가 모자를 벗어 집게 손가락으로 모자의 속태에서 땀을 문질러 닦아내는 동안 몸집이 큰 그의 동료는 담요를 내동쟁이 치고는 쓰러지듯 땅에 엎드려 푸른 강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댔다. 그는 마치 말처럼 물 위로 콧바람을 불어대며 한참 동안을 개걸스럽게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다. 몸집이 작은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그의 곁으로 다가서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런 제기랄, 레니,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그러나 레니는 연신 콧바람을 불며 물을 마시댔다. 작은 사내는 허리를 굽혀 레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레니, 너 또 어제 저녁처럼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레니는 모자를 쓴 채 물속 깊숙이 머리를 쳐박았다가 물가에 주저앉았다. 모자에서 뚝뚝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이 푸른 작업복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주 맛있는 걸 너도 마셔봐, 조지. 너도 아주 많이 마시게 될 거야.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조지는 등짐을 풀어 살며시 땅에 내려놓았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거품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
레니는 짐승의 발만큼이나 큼지막한 손을 물속에 담그고선 손가락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덤벙거렸다. 둥근 파문이 이르 강 저편으로 퍼져나갔다가 되돌아왔다. 레니는 퍼져나가는 파문을 바라보았다. 조지, 이것 봐. 내 솜씨가 어때? 조지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한 움큼 재빠르게 떠내서 마셨다. 맛은 괜찮은 것 같네? 그는 레니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진 않아. 흐르지 않는 물은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레니. 그는 체념하듯 말했다. 아마 너는 목이 마르면 도랑물이라도 마시려고 할 거야. 그는 한 움큼의 물을 얼굴에 끼얹고 턱 밑과 목덜미까지 손으로 문질렀다. 그러고는 모자를 고쳐 쓴 후 물가에서 물러나 앉아 두 팔로 무릎을 끌어당겨 깍지를 끼웠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레니는 조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앉아 무릎을 끌어당겨 깍지를 낀 다음 제대로 따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조지처럼 모자를 눈 위까지 푹 눌렀었다. 조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눈 언저리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환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망할 놈의 버스 운전사가 되는 대로 찌끄리지만 않았더라도 농장까지 편하게 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큰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 거요. 그 녀석이 그렇게 말했잖아. 아주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제기랄 거의 4마일이나 되잖아. 농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틀림없다고. 그 게을러 빠진 자식은 차를 세우기 싫었던 거야. 도대체 솔데드에 내려주다니. 망할 놈의 자식. 게다가 우리를 거기에 내려놓고는 이렇게 짓거렸잖아. 큰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 거요. 4마일도 더 되는 이 길을 말이야.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레니는 조심스럽게 조지를 바라보았다. 조지, 왜 그래?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지? 조지는 갑자기 모자챙을 확 잡아 누르며 레니를 노려보았다. 아니, 벌써 그걸 까먹은 거야? 그걸 다시 말해달라고? 이런 제기랄, 너는 정말 형편없는 멍청이로구나. 레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생각이 나질 않아. 까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정말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 정말 노력했다고. 됐어. 다시 가르쳐 줄게.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뭐. 나는 하루 종일 이것저것 열심히 가르쳐 주고 너는 몽땅 잊어버리고. 그래도 또 가르쳐 줘야 하니.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조지, 토끼는 기억하고 있거든. 젠장, 토끼 얘기는 집어치워. 너가 기억할 수 있는 거라고는 토끼밖에 없잖아. 됐어. 잘 들어둬. 이번에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하워드 거리에 있는 도랑에 앉아서 표지판을 바라봤던 거 기억나지? 레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조지, 기억하고 말고. 그런데 그때 뭘 하고 있었지? 여자애들이 몇 명 지나갔고 네가 무슨 말을 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건 그건 잊어버려. 머레이 앤들레이디 사무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일자리 카드와 버스표를 주었잖아. 기억나? 아, 맞아 조지. 이제야 기억이 나네. 그는 재빨리 윗도리의 호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이내 맥없이 말했다. 조지, 그런데 내 것이 없어.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는 실망한 듯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 보았다. 이 멍청아,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두 장 다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가 일자리 카드를 너한테 맡겨둘 것 같아? 레니는 안심한 듯 싱긋 웃었다. 난 그걸 내 주머니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는 다시 한번 호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조지는 예리한 눈매로 그를 살펴보았다. 호주머니에 있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 레니는 영리한 척 그렇게 대답했다. 호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나도 알아. 손에 쥐고 있겠지. 손에 있는 게 뭐냐고. 감추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조지. 정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리 내놔. 레니는 움켜진 손을 조지 반대쪽 방향으로 내뻗었다. 그냥 생쥐일 뿐이야 조지. 생쥐라고? 살아있는 거야? 그건 죽은 거야 조지. 내가 죽이진 않았어. 정말이야. 내가 발견했을 때 이미 죽어 있었거든. 이리 내놔. 제발 그냥 내가 가지고 있을게 조지. 이리 내놔 당장. 레니는 꽉 쥐고 있던 손을 설거머니 펼쳤다.
조지는 생쥐를 주워 강 건너편의 덤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도대체 죽은 생쥐로 뭘 하려고 그래? 걸어오는 동안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주었어. 앞으로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 동안에 절대 생쥐를 쓰다듬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기억하고 있겠지? 레니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듯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 버렸다. 또 까먹어 버렸어. 맙소사. 조지는 거의 단념한 듯 말을 꺼냈다. 자, 잘 들어. 우리가 떠나온 북쪽에서와 같은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 거야? 북쪽이라니? 위드 말이야. 아, 맞아, 위드. 기억난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농장은 여기서 4분의 1마일 가량만 가면 있어. 그 농장의 주인을 만나야 한단 말이야. 자, 잘 들어두어. 내가 농장 주인한테 우리 일자리 카드들을 건네줄 텐데 그때 너는 한마디라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만약 너가 얼뜨기 바보라는 것을 농장 주인이 눈치채게 되면 우린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그렇지만 너가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일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 조지. 잘 알아들었어. 좋아. 그럼 농장 주인을 만나러 갔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나는 레니는 생각에 잠겼다. 생각을 더듬고 있는 그의 얼굴은 잔뜩 긴장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서 있기만 할 거야. 좋아, 잘했어. 잊지 않도록 두세 번 더 말해봐. 레니는 나직히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잘했어. 그리고 위드에서처럼 나쁜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돼. 레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드에서 내가 어떤 짓을 했는데? 아니,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하지만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너가 다시 그 짓을 할까봐 두렵단 말이야. 레니는 그제서야 생각이 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우리들을 위드에서 내쫓았어. 레니는 의기양양하게 소리를 질렀다. 우리를 내쫓았다고? 젠장맞을. 우리가 도망친 거라고. 그놈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은 거야. 조지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레니는 신이 나서 낄낄거렸다. 그거 봐. 잊어버리지 않았잖아. 조지는 모래사장 위에 들어누워 깍지 낀 두 손을 머리 밑에 괴었다. 레니도 똑같이 따라하고 나서 고개를 들어 제대로 잘 따라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기랄, 넌 정말 사고뭉치란 말이야. 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지 못하게 했더라면 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또 여자도 하나 얻을 수 있었을 건데. 레니는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누워있다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조지, 우리 농장으로 일하러 가는 거지? 그래,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야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날은 빠른 속도로 어두워졌다. 골짜기를 빠져나간 석양은 이제 개비란 산맥의 높은 봉우리에만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물뱀 한 마리가 조그만 잔망경 같은 머리를 쳐든 채 물길을 따라 미끄러져 갔다. 일렁이는 그 물결에 갈대들이 조금씩 흔들렸다. 멀리 떨어진 큰 길 쪽에서 어떤 사내가 소리쳐 부르자 또 다른 사내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플라타너스 가지가 미풍에 살랑거리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조지, 왜 농장에 가서 저녁밥을 먹지 않는 거야? 농장에서는 지금쯤 저녁밥을 먹을 텐데. 조지는 모로 돌아 누웠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게 좋아서 그래. 내일부터는 일을 해야 되잖아.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탈곡기가 있는 걸 보았거든. 아마 곡식 포대를 둘러매고 뼈 빠지게 일해야 될 거야. 오늘 저녁엔 여기에 누워 쉬면서 기운을 차리는 것이 좋아. 레니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조지를 내려다 보았다. 저녁은 안 먹는 거야? 마른 버드나무 가지들을 조금만 주워오면 저녁을 준비해 줄게. 내 등짐안에 콩통조림 3개가 있거든. 불필 준비를 하라고. 나무 가지들을 모아놓으면 성냥을 줄게. 통조림을 데워서 저녁 식사를 하자. 콩에는 케첩을 쳐서 먹어야 하는데 이봐, 케첩 같은 건 없어. 나무가지나 주워와. 괜히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금세 깜깜해질 거야. 레니는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덤불 쪽으로 사라졌다. 조지는 그대로 누워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다.
레니가 내려간 강 아래쪽에서 덤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지는 휘파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불쌍한 녀석.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던 그는 다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니가 부스럭거리면서 덤불 속에서 돌아왔다. 그는 작은 부드나무 가지들을 손에 들고 있었다. 조지는 일어나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생쥐는 이리 줘. 레니는 결백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한 몸짓을 했다. 무슨 생쥐 말이야? 조지, 나한테는 생쥐가 없어. 조지는 손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그러지 말고 내놔. 넌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 레니는 머뭇 뒤로 물러서며 마치 도망이라도 칠 것처럼 연신 덤불 쪽을 힐끔거렸다. 조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생쥐를 내놓지 않으면 주먹으로 한 방 먹일 거야? 뭘 달라는 거야, 조지? 그건 너가 더 잘 알고 있잖아. 그 생쥐 말이야. 레니는 머뭇거리며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 생쥐는 남의 것이 아니잖아. 훔친 것도 아니고 길가에 있는 것을 죽은 거란 말이야. 조지는 더욱 단호하게 손을 앞으로 내밀며 재촉했다. 레니는 마치 주인에게 공을 물어다 주고 싶지 않은 테리어 개처럼 천천히 다가섰다가 뒤로 멈칫 물러서더니 다시 앞으로 나왔다. 조지가 손가락을 튕겨 날카롭게 딱 소리를 내자 그 소리에 놀란 레니는 생쥐를 그의 손에 내려놓았다. 난 이놈한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조지. 그냥 쓰다듬어 주기만 했어. 조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컴컴한 덤불 속으로 있는 힘껏 생쥐를 내던져 버렸다. 그리고 물가로 다가가 손을 씻었다. 이 멍청아, 너의 발이 젖어 있는 이유가 그걸 주우려고 강을 건너갔다 왔기 때문이란 걸 내가 모를 것 같아? 조지는 어린애처럼 훌쩍거리는 레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는 맙소사. 레니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봐 레니. 조지는 레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심술이 나서 빼앗은 게 아니야. 그 생쥐는 깨끗하지가 않아. 게다가 너무 만지작거려서 뼈가 부러졌잖아. 살아있는 생쥐를 잡으면 잠시 동안은 가지고 있도록 해줄게. 레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낙심한 듯 고개를 숙였다. 다른 생쥐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생쥐를 잡기만 하면 나한테 갖다 주던 부인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부인은 여기 없잖아? 조지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다. 부인이라고? 그 부인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분은 클라라 아주머니였잖아? 하지만 그분도 나중에는 너에게 생쥐를 주지 않았어. 너가 자꾸 죽여버리니까 말이야. 레니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너무 작아서 그래. 예뻐서 쓰다듬어주면 그놈들은 곧바로 내 손가락을 물어 뜯는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를 약간 비틀어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버리거든. 너무 작아서 그런 거야. 그는 변명하듯 그렇게 말했다. 조지, 빨리 토끼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토끼는 그렇게 작지 않잖아. 젠장, 토끼라고? 어찌됐든 너한테는 안심하고 생쥐를 맡길 수가 없어. 클라라 아주머니가 곰으로 만든 생쥐를 주었지만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잖아. 그건 쓰다듬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산꼭대기에 걸려있던 석양마저 사라져버리자 골짜기로 황혼이 스며들고 버드나무와 플라트너스 숲에도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올라 공기 한 모금을 삼키더니 멀리 파문을 일으키며 검은 물 속으로 신비스럽게 사라졌다. 머리 위로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솜털처럼 가벼운 백양나무 꽃가루가 바람에 실려 물 위로 사뿐하게 내려앉았다. 저 나무들을 가져와. 조지가 다그치듯이 말했다. 저기 플라트너스 나무 뒤에 많이 있잖아. 홍수 때 떠내려온 것들이야. 빨리 가서 가져와 봐. 레니는 나무 뒤로 돌아가 마른 나무잎과 가지 한 무더기를 가져왔다. 그것들을 오래된 잿더미 위에 쌓아놓은 그는 더욱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되돌아갔다. 이제 거의 한밤중이 되었다. 물 위에서 산비둘기가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지는 나무더미로 다가가 마른 나무잎에 불을 지폈다.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들던 불꽃은 이내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지는 등짐 속에서 콩 통조림 3개를 꺼냈다. 그리고 통조림에 불길이 직접 닿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불 가까이에 세워놓았다.
4명이 먹어도 될 만큼 넉넉해. 불 건너편에서 조지를 바라보고 있던 레니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케첩 뿌리 먹는 걸 좋아하는데 없다고 했잖아. 조지는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넌 왜 언제나 없는 것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제기랄. 혼자였다면 훨씬 편했을 텐데. 일자리를 찾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골치 아픈 일도 없고 또 월말이 되면 $50를 갖고 시내에 가서 내 마음대로 지낼 수 있겠지. 밤새 사창가에서 놀 수도 있고 호텔이건 어디건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어. 매달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위스키를 왕창 살 수도 있고 당구장에 가거나 노름판에 가서 카드를 치거나 주사위 던지기를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레니는 무릎을 꿇고 모닥불 너머로 조지의 성난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감돌았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화가 치민 조지는 미친 듯이 계속 짓거렸다. 나한테는 언제나 네가 있잖아. 넌 일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찾은 일자리까지 모두 잃게 만들잖아. 그래서 난 언제나 이리저리 시골을 떠돌아다녀야 하고 또 그것뿐만이라면 괜찮게 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지. 너가 사고를 치면 그 뒤치다거리를 내가 해야 하잖아. 그는 이제 거의 고함을 내지르고 있었다. 에이 바보 멍청이 같으니라고. 너는 언제나 나를 궁지에 몰아넣잖아. 그리고 그는 나이 어린 여자애들이 서로의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몸짓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저 그 여자의 옷을 만져보고 싶었고 생쥐처럼 쓰다듬어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말이야, 그 여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너가 그저 옷만 만져보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여자가 뒤로 물러서니까 너 마치 생쥐를 붙잡듯이 그 여자를 붙잡았지? 그래서 여자가 비명을 질려댔잖아. 결국 그 녀석들이 우리를 붙잡으러 다니게 됐고 우린 하루 종일 도랑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진 후에야 겨우 빠져나와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잖아. 언제나 그런 식이었지. 언제나 똑같았다고. 난 말이야, 너를 우리에다 쳐넣고 그곳에 하나 가득 생쥐를 넣어주고 마음대로 놀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의 분노가 갑자기 사그라지는 듯 했다. 그는 모닥불 너머로 불안에 떨고 있는 레니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그러고는 멋쩍은 듯 불꽃을 바라보았다. 주변은 이제 어둠이 깔려 캄캄했지만 모닥불빛이 나무들과 머리 위로 늘어져 있는 가지들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레니는 불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기어가 조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조지는 다른 쪽에도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콩 통조림을 돌려놓고 있었다. 그는 레니가 자기 옆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했다. 조지. 레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지. 왜 그래? 그냥 농담을 했던 거야, 조지. 케첩은 먹고 싶지도 않아. 지금 케첩이 있어도 난 먹지 않을 거야. 만약 여기 있다면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난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조지. 전부 너한테 줄게. 네가 콩에 케첩을 뿌리더라도 난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조지는 줄곧 우울한 표정으로 모닥불만 바라볼 뿐이었다. 너만 없으면 정말 신나게 살았을 것 같다. 내가 미쳤나 봐. 한시도 편안할 데가 없으니. 레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캄캄한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지, 널 혼자 남겨두고 내가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제기랄, 네가 어딜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어. 저 산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뭐. 거기에 가면 동굴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뭐라고? 먹고 사는 건 어쩌고? 너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내질 못하잖아? 찾을 수 있어, 조지. 케첩을 바른 훌륭한 음식은 필요 없어. 햇빛을 쬐며 들어누워 있을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해. 그리고 생쥐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그걸 기르면 되잖아? 아무도 그걸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조지는 찬찬히 레니 얼굴을 살펴보았다. 내가 너한테 심술을 부려서 그러는구나.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난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이나 찾을 거야. 언제든지 가버릴 수 있어. 아니야. 그냥 농담을 한 거야, 레니. 나는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단 말이야. 네가 언제나 생쥐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줄게. 기회를 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구해줄게. 강아지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강아지가 생쥐보다 훨씬 좋을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쓰다듬어도 괜찮을 거야. 레니는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내가 필요 없다면 그냥 그렇다고 말해. 나는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생지를 빼앗기지도 않을 거니까. 이런 제기를 내니 나는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너 혼자 있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늑대로 착각하고 총으로 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비록 세상을 떠나셨지만 클라라 아주머니는 너가 혼자 도망다니며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레니는 능청을 떨며 말을 꺼냈다. 이야기나 해줘. 전처럼 말이야. 무슨 이야기? 토끼 이야기. 조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렇게 나를 슬쩍 떠보려고 그러면 안 돼. 레니는 간청하듯 말했다. 이봐 조지, 이야기 좀 해줘. 제발 부탁이야. 전에 했던 그 이야기 좀 해줘.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던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해주기로 하지.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자고. 조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목소리에 높낮이를 주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처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인간들이지. 그들에겐 가족도 없고 머무러 살 곳도 없어. 그들은 농장에서 일을 해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마을로 가지. 그곳에서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라곤 또 다른 농장을 찾아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지. 그러니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레니는 들떠 있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조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겐 미래가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는 아주 작지만 도움을 줄 사람도 있거든. 아무리 갈 데가 없다고 해도 술집에 처박혀서 주머니를 털어버리는 따위의 짓거리는 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또다시 다 탕진해버려 앞날을 망쳐버린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레니가 끼어들었다. 그렇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돌봐줄 거고 또 너가 나를 돌봐줄 것이기 때문이야. 레니는 기쁨에 쌓여 환하게 웃었다. 계속해봐 조지. 너도 거의 외우고 있구나.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 아니야, 너가 해. 나는 조금 잊어버렸거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줘. 알았어.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돈을 모으게 되면 조그만 집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땅도 조금 사고 암소 한 마리와 돼지들 그리고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거지. 레니는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토끼도 기르는 거야. 계속해 조지. 텃밭에 심을 것들과 토끼장 속의 토끼들 얘기를 해줘. 또 겨울에 내리는 비와 난로 그리고 잘라내기 어려울 정도로 우유 위에 두껍게 엉키는 크림 이야기도 해줘. 그 이야기도 해달라고. 너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이야기를 해봐. 아니야, 너가 해줘. 내가 하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든. 계속해 조지. 토끼를 기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 알았어. 조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는 넓은 채소밭을 갖게 될 거야. 토끼장도 만들고 닭들도 길러야지. 겨울에 비가 내리면 만사를 제쳐두고 난로를 피우는 거야. 그리고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는 거지. 젠장,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는 주머니 칼을 꺼내들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그는 칼로 뚜껑을 떼낸 콩통조림 하나를 레니에게 건네주었다. 곧이어 두 번째 것을 떼어낸 후 호주머니에서 숟가락 2개를 꺼내 하나를 레니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모닥불가에 앉아 한 입 가득 콩을 떠넣고 열심히 씹어먹기 시작했다. 레니의 입가로 콩알 몇 개가 튀어나왔다. 조지는 수저를 내흔들며 말했다. 내일 주인이 너한테 뭔가를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레니는 씹기를 멈추고 꿀떡 삼켰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일그러졌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좋아, 잘했어 레니. 너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땅을 조금 사게 되면 너에게 토끼를 기르게 해도 될 것 같다. 특히 지금처럼 그렇게 기억을 잘 한다면 말이야. 레니는 기쁨에 겨워 목매인 소리를 냈다. 그럼 기억할 수 있어. 조지는 다시 수저를 흔들면서 말했다. 그런데 레니, 이 주변을 잘 둘러봐. 여기를 기억할 수 있겠지? 농장은 저 위쪽으로 약 4분의 1마일쯤 되는 곳에 있어.
강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물론이요. 여기는 기억할 수 있어.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 맞아. 자, 레니, 잘 들어야 해. 만약 전처럼 어떤 골치 아픈 일에 빠지게 되면 이곳으로 와서 숲속에 숨어 있어. 숲속에 숨는다. 레니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내가 구하러 올 때까지 이 숲속에 숨어 있는 거야. 기억할 수 있겠지? 물론이지. 너가 올 때까지 이 숲속에 숨어 있을게. 그렇지만 골치 아픈 일을 만들면 안 돼. 만약 그렇게 되면 토끼를 기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는 빈 깡통을 숲속으로 던져버렸다. 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조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좋아. 침낭을 가지고 이쪽 모닥불 곁으로 와. 푸르른 나무 잎들을 바라보면 잠이 잘 올 거야. 불은 더 피우지 마. 저절로 사그러질 거야. 그들은 모래바닥에 잠자리를 마련했다. 불길이 약해지면서 불빛도 조금씩 희미해지자 늘어져 있던 나무까지는 보이지 않고 나무 둥치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레니가 불렀다. 조지, 자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데? 조지, 토끼는 색깔이 다른 놈들로 기르자고? 그렇게 하지 뭐. 조지는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빨강, 파랑, 초록색 토끼들 아주 많이 기르자고 레니? 털이 부드러운 놈이 좋겠어. 세크라멘토 시장에서 본 것 같은. 그래. 털이 부드러운 놈으로. 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가버릴 거야. 동굴에 가서 살 거야. 지옥에나 가버려. 이젠 입 좀 닥쳐. 장작에 남아있던 불꽃이 점점 사그라져 갔다. 강 위쪽의 산속에서 늑대가 울부짖자 강 건너편에 개 한 마리가 대꾸하듯 짖어댔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불어오자 플라토너스 잎새들이 속삭이듯 흔들거렸다.